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하자. 여긴 너네 숙제가 아니고.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수학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등식으로 만들까? 부등식으로 만들까? 알겠지? 등식의 정의는 뭐냐 하면 등호를 사용한 식이에요. 사용한 식. 등호를 사용했다라는 뜻은 어쨌든 등호 왼쪽에 있는 애와 좌변, 오른쪽에 있는 애, 우변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쵸? 그래서 이 등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있었어. 방정식과 항등식.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는 이 방정식이 좀 더 중요한 거라 그래요. 좀 더가 아니고 거의 한 99%는 우리가 앞으로 방정식만 계속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고1 때부터는 이제 항등식의 개념이 쑥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들 100%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아마 1년 지나면 까먹을 가능성이 크겠죠? 까먹더라도 걱정하지 마. 다시 가르쳐줘. 자, 이 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수의 값에 따라 참이거나 또는 거짓인 등식,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특히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근 또는 해라고 부르기로 했고, 앞으로 너희들이 주구장창 근 또는 해가 보이면 뭐 해봐야지? 대입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고 항등식은 뭐다? 모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아니,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하자.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다? 참인 등식. 그래서 항등식은 해가 너무 많아요. 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 굉장히 많아.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좌변을 간단히 만든 값이나 우변을 간단히 만든 값이나 서로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좌변 2x에다가 x 더하면 3x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모양이 어때요? 완벽하게 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다 양변에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참이고 1을 대입해도 참이고 2를 대입해도 참이다. 그럼 얘는 항등식이겠네?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어떤 등식을 보고 얘가 방정식일지 항등식일지 판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너희들이 적절한 값을 몇 개 대입해봐. 미지수 대신에. 근데 계속 참이래. 그럼 걔는 항등식이겠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아니면 좌변과 우변을 간단히 만든 다음에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서로 똑같구나. 그럼 걔는 항등식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알겠지? 이 부등식은 자 봐봐. 1하고 2를 내가 등호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없지. 태생 자체가. 그래야 할 때는 이 부등호라는 거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 이걸 부등식이라고 하며,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거는 방정식과 부등식 위주로 배울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갑자기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쑥 아주 깊숙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처음에 힘들어하는 게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중학교 내내 방정식만 다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항등식 요만큼 나와. 요만큼. 진짜 콩알만큼 잠깐 스쳐 지나가거든? 그 상태에서 고1 때 갑자기 항등식 쑥 치고 들어오니까 애들이 다 힘들어하죠. 근데 그것도 한 3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항등식은. 자, 91쪽 가기 전에 하나 더 있다. 자, 얘네 둘이 등식이라 그랬어. 등식. 근데 등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었다? 성질이 하나 있었다. 성질. 좌변과 우변에 동일한 것을 더해도 되고, 내가 왼쪽 변에 a를 더했어. 그럼 우변에도 a 더하면 되고요. 똑같이 a씩 빼도 되고, 똑같이 a씩 곱해도 되고, 똑같이 a씩 나누어도 그 등식은 여전히 참인 등식일 거야 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단 나눌 때 뭐로 나누면 안 돼? 0으로 나누면 큰일 난다. 알겠지? 나누기 0은 숫자라는 나라에서 퇴출당한 아이입니다. 나누기 0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단 나눌 때는 이런 얘기 해줘야 돼요. 나눌 때는 A가 뭐는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확신하에 나눠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 풀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오늘 방정식 풀이 배우나? 배워야 되겠구나. 방정식 풀이는 딱 이것만 기억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여 0과 1을 만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책이나 다른 문제집이나 개념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교과서는 항상 맞고, 아무튼 다른 개념서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방정식 풀이를 어렵게 가르쳐 놓는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 이 다음 단원에 이항이라는 것도 배우긴 하는데 그거 선생님은 안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항을 정확히 이항이 뭔지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등식의 성질 뭐였지? 양변에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등식은 여전히 참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0과 1을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지? 이 0하고 1을 좀 어려운 얘기로 항덕은 영은 이런 얘기도 좀 한데 그거는 좀 패스하고, 그건 지금 고등학교 애들도 안 배운다. 알겠지? 저기 91페이지 문제 보자. 91페이지 문제 보면 643번 3x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리고 4x 플러스 5가 1과 같다. 그리고 2 플러스 7이 8과 같다. 등식인 거에 동그라미, 아닌 거에 x. 얘는 그냥 식이에요. 등호를 사용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등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냥 식. 그리고 얘는 뭐야? 부동호를 사용했으니까 부등식. 얘는 등호 사용한 식 맞으니까 등식은 맞아. 근데 방정식일지 항등식일지 이 다음 문제부터 나오니까 일단 얘는 등식은 맞아. 그러면 한 단계 더 물어볼 거야. 다음 문제부터. 등식은 맞는데 얘가 방정식이니 부등식이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게 될 거야. 알겠지? 일단은 등식이니까 동그라미. 얘도 등식이 맞으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것도 한번 해보자. 647번. 문제 보면은 3에다가 3에 8을 더한 수는 11이다. 3 더하기 8이 얼마다? 11이다. 등식 만들어냈고요. 자, 648번. x를, 어떤 수 x를 2배 한 거에, 2배 한 것에 5를 더하면 11과 같다. 아이고야. 보여요? 자, 어떤 수 x에 2배를 했다. 그러면 x에 2배를 했다는 뜻은 곱하기,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래? 5를 더한 게 얼마가 같다? 11과 같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중학생이니까 곱셈기호 생략 알지? 생략이니까 2x 플러스 5는 얼마가 같아? 11과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한 개에 100원짜리 하는 지우개 649번. 한 개 100원이 아니야. 400원. 몇 개? 한 개당. 지우개 X개. 지우개 X개 구입했나 보지. X개와 한 자루에 800원 하는 연필. 연필이 더 비싸? 지우개가 얘였고요. 연필 몇 개 샀겠대? Y자루. 연필 Y자루 샀대. 구입. 근데 이 연필 같은 경우에는 800원이었대요. 몇 개당? 한 개당. 샀더니 얼마 나왔대? 구입했더니 4만 원이었대. 자,
지우개 한 개당 400원이래. 잘 들어야 돼. 한 개에 400원이야. 두 개 얼마야? 800원이야. 세 개 얼마야? 1200원이야. 네 개 얼마야? 1600원이야. 10개 얼마야? 4000원이야. 너희들 어떻게 계산했지? 그 4000원, 1600원, 1200원, 800원이라는 대답을 어떻게 한 거야? 한 개일 때 400원, 두 개일 때 400원 더 더해서 800원, 세 개일 때 400원을 더 더해서 1200원, 네 개일 때 400원을 더 더해서 1600원. 지금 더하기 400씩 나가고 있지? 아니면 조금 센스 있는 애들은 선생님 곱하면 되네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왜 곱해도 되느냐? 더하기 400씩 동일한 거를 여러 번 더하면 우리는 그걸 뭘로 표현하기로 했어? 곱하기로 바꿔서 표현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지우개 X개짜리의 금액은 얼마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되냐면 400 곱하기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을 잘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한 방에 나오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 힌트 줬어. 하나에 얼마였죠? 400원. 두 개에는 4 곱하기 2에서 800원이요. 세 개 때는 4 곱하기 3에서 1200원이요. 물론 세 개라고 가정했을 때 4 곱하기 400원이지? 곱하기 3에서 1200원이라고 대답해도 되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400 더하기 400 더하기 400이니까 1200원이요. 근데 더하기가 반복되면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지우개 X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그 X개에 대한 이 전체의 금액은 400 곱하기 X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연필 Y자로 구입했대. 한 개당 800원이야. 하나에 800원, 두 개에 1600원, 세 개에 2400원, 네 개에 3200원. 맞죠? 다섯 개에 4000원. 지금 내가 800원씩 더해가고 있지. 한 개, 연필 한 개일 땐 800, 두 개일 땐 800 더하기 800을 한 거야. 세 개일 땐 800 더하기 800 더하기 800을 한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X개일 때는, Y개지, 여기서. 연필 Y개는 800을 Y번 더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더하기 반복은 뭘로 바꿀 수 있지? 곱하기로 바꿀 수 있어. 얘네가 Y번 더해진 거야. 얘네가 3번 더해졌으니까 800 곱하기 3을 한 것처럼 얘네가 Y번 더해졌으니까 800 곱하기 Y를 해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얘는 얼마다? 800 곱하기 Y. 자, 지금 얘기해 준 게 처음부터 팍 가슴속에 꼽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바로 꼽히지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건 너무 슬퍼하지 마. 해결이 될 거예요. 몇 번 더 연습하면 해결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알겠지? 응. 근데 얘가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애야? 지우개 X개의 총 금액.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애야? 연필 Y 자루의 총 금액. 걔네들끼리 더한 게 얼마였다? 4만 원이었다. 그러니까 등호를 성립해주면, 등호를 사용해주면 이렇게 내가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6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50번 문제 보도록 하면, 자, 이거는 일종의 약속에 대한 식을 하나 외우셔야 됩니다. 650번 옆에다가 밑에다가 좀 적어 써두세요. 이렇게 네모치고 이렇게 하자. 여기 거, 속, 시 이거 하나 적어두세요. 알겠지? 거, 속, 시 이거 하나만 적어두면 돼. 자, 속도는 내가 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속도를 제외하곤 시간분의 거리 보이죠? 이게 분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분모에 시간이 있고 분자에 거가 있네. 시간분의 거리한 게 속도다. 속력이다. 내가 시간을 알고 싶어. 그럼 시간 손을 가리고 봐보세요. 밑에 속도 있고 위에 거리 있지? 얘는 속도분의 뭐다? 거리이다. 이런 공식을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6학년 때 비와 비율이란 단어에서 약속을 해 놓은 거야. 그리고 거리를 알고 싶어. 거리. 선생님 얘네 둘이 같은 곳에 있지?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 분의 1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좀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식 같은 애예요. 아셨죠? 자, 그럼 봐봐.
시속 얼마였어? 시속 80km였고 시간당 80km씩 갈 수 있네. X 시간 동안 달렸대. 그때 거리가 160이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세워볼까? 이 거리는 160은 얘네들이 곱한 거와 같이 속력과 시간 곱한 거. 그래서 80x와 같다. 이렇게 세워도 맞고, 아니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였어? 80. 거리 얼마? 160.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정답이 3개야. 답지에는 정답 하나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답지에는 정답 이거 하나만 나와 있는데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교환을 해서 표현해도 돼요. 2 더하기 1이 3이다. 이거나 3은 2 더하기 1이나 서로 같은 등식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정답이고 80x 이퀄 160도 정답이야. 물론 얘도 80분의 160 이퀄 x와 이것도 정답인 거야. 너희가 이렇게 써도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써도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또 속도도 있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80은 시간, x분의 얼마? 160.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혹은 얘하고 자리를 바꾼 x분의 160이 얼마다? 80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6개 중에 하나만 적으면 정답이 맞아요. 틀린 정답 아니다. 아, 그래서 내가 채점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은. 자, 그 다음에 651번. 눈치챘겠지만 오늘 숙제 딱 한쪽인데 이 한쪽이 되게 무서워. 얘들아. 여기 야, 기본 문제 다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문제가 기본 문제처럼 풀면 안 돼. 너희들이 배웠던 거를 철저하게 나는 다 써먹을 거야. 이 생각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지? 자, x의 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었대. 그럴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야. 이건 한 2문제만 풀고 넘길 거예요. x 플러스 1이 2와 같대. 여기 0을 대입해 봅시다. x의 대신. 그러니까 x 값들의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 중에 선택을 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이 중에 후보들 중에 누가 이 방정식의 해일지 찾아보는 문제인데 해는 뭐 해야 된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전히 그 등식이 참이 되면 그 미지수의 값은 해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x 대신에 0 대입하면 0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없지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없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면요.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 2와 같다. 이거는 참이네. 첫 번째 문제의 해는 x의 값은 1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하나 더 해볼까요? 자, 653번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돼. x 대신에 0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0 플러스 1이 3과 같다. 곱하기 먼저 계산하면 0이지? 0 더하기 1은 1. 1이 3과 같아? 아니야. 이렇게 안 돼. 이런 거야. 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다. 자,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1이 3과 같대. 곱하면 마이너스 2고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서로 같을 수가 없네? 그러면 x는 1이 될 수도 없어. 653번에 이 방정식의 해는 1은 아니야. 어쨌든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 3인데 망할. 알고 있었어요. 자,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4 더하기 1하면 마이너스 3. 등호 성립했네? 이 방정식의 해는 얼마다? 2다.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미지수의 값은 2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하나 더 대입해봅시다. 후보 하나 더 있지. 3. x 대신에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얼마다? 마이너스 3과 같다. 마이너스 6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 성립 안 하니까 얘 역시 해가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65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x 플러스 3x 이퀄 얼마? 5x라고 해봅시다. 이게 방정식일지 항등식일지 판단을 해보라는 문제거든.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좌변 간단히 우변 간단히 해보고 모양이 서로 같은지 비교해보는 거야.
알겠지? 좌변 간단히 해주면 2x 더하기 3x는 5x지. 우변은 뭐 더 이상 간단하게 할 거 없고 좌변 모양이랑 우변 모양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적절한 값을 막 대입해 보세요. x 대신에 0 대입해봐. 그러면 2 곱하기 0 플러스 3 곱하기 0이 5 곱하기 0과 같니? 0, 0 더해도 0, 0 성립했네? 그럼 x 대신에 1 한번 또 대입해보지 뭐. 2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1이 5 곱하기 1과 같다. 2, 3, 5, 5. 아, 여전히 성립했네? 뭐 하나 더 대입해봐. 2 대입해볼까?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가 5 곱하기 2와 같냐? 4, 6, 10, 10. 아, 계속 참이 나오네? 그럼 얘는 항등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예요.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찍어도 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 약간 매우 정확한 방법은 아니야. 알겠지? 왜냐하면 너희들이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방정식과 항등식 아직 그렇게 깊게 배우진 않았잖아. 매우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 문제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하나만 더 해보면 누구로 해볼까? 656번 문제 보면 4x 빼기 1 이퀄 3x이다. 일단 항등식 정의를 이용하면 좌변을 더 이상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지. 동류항이 아니잖아. 4x하고 1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없는 존재잖냐? 맞나?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고 우변 역시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어. 근데 좌변이랑 우변의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게 방정식이야. 알겠지? 항등식은 어떤 미지수의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미지수의 값이 1이 되던 2가 되던 100이 되던 1억을 대입하던 마이너스 1억을 대입을 하던 무조건 참여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좌변을 간단히 했을 때와 우변을 간단히 했을 때 그 모양이 서로 완벽하게 같아야 돼요. 왜? 동일한 식에다가 동일한 값을 대입했으니까 항상 참이겠지. understand? 근데 얘는 딱 보자마자 더 이상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없고 더 이상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모양이 달라? 그럼 방정식이겠네. 이러고 넘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두 번째 방법을 써서 이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어.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놓고 대입하고 4 곱하기 1 빼기 1 이퀄 3 곱하기 1이다. 4 빼기 1은 3. 3. 선생님 참이네요? 얘 항등식이겠네요. 그럼 틀리다는 거야. 왜 틀리냐 하면 얘가 우연히 이 방정식의 해일 수도 있잖아. 해를 대입하면 당연히 참이겠지. 너희들이 선택한 그 숫자가 우연히 그 방정식의 해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써먹으려면 최소한 3개 정도는 대입해보세요. 3개 정도 대입했는데 항상 참이래. 그러면 항등식이고 3개 정도 대입했는데 어쩔 땐 참이고 어쩔 땐 거짓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럼 방정식이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인하여 여기다 그냥 막 대입해본 거야. x 대신에 0 대입해보고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그래도 계속 참이네? 그럼 항등식이겠네? 이 방법을 써먹으려면 최소한 3개 정도는 대입해서 판단을 해. 하나만 대입해서는 판단하면 큰일 난다. 왜냐면 그 하나의 값이 우연히 그 방정식의 해일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방법이야. 좌변 간단히 만들고 우변 간단히 만든 다음에 모양이 똑같네. 항등식이겠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자, 659번부터 663번. 알겠지? 이제 원주도 좀 안정화돼 가려 그러는데 또 서울에서 또 그 40명 또 터지고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659번부터 663번까지 A 콜 B일 때 성립하도록 알맞는 걸 쳐보세요. 문제에서 A하고 B는 서로 같은 애였대. 등식이네. 근데 좌변에 얼마 더했죠? 더하기 3 했지.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더하기 얼마 한다? 3 한다.
지금 쓴 개념이 뭐다? 등식의 성질이야. 왼쪽 접시, 오른쪽 접시가 수평을 이루고 있었어. 근데 난 여기다가 구슬 3개를 얹었어. 똑같이 여기에다 똑같은 구슬을 3개 얹었어. 그러더라도 그 양팔 접시의 수평은 여전히 뭐한다?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자, 660번. A 빼기 네모. 번호 생략할게요. B 빼기 5. 우변에 빼기 5 했지? 그럼 좌변에도 똑같이 빼기 얼마 해야 돼? 5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A. 네모 곱하기 B. 좌변에 마이너스 4를 곱했죠? 우변에도 얼마 곱해? 마이너스 4를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네모 곱하기 B. 좌변에 곱하기 2 했죠? 그럼 우변도 똑같이 곱하기 얼마? 2 해주면 돼요. 등식의 성질을 써먹고 있는 거야. 자, A 5분의 A. 자, 나누기 5 한 거죠. 좌변에.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나누기 5해서 세모 나누기 네모는 이런 건 좀 이제 외워라. 네모분의 세모예요. 알겠지? A 나누기 5 한 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 B 나누기 5 한 거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664번부터 671번. 이거 다 지웁시다. 맨 끝에 문제까지예요. 671. 오늘 숙제 이거 딱 한쪽인데. 얘들아, 정말 열심히 풀어줘야 돼. 숙제가 적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지금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제대로 쓸 줄 모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이 힘들어질 겁니다. 마치 너희들이 구구단 안 외우고 구구단 외우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문제집 푼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단원이고 중학교 1학년 때 이것만 100% 이해하고 넘어가도 굉장한 소득이에요. 자,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알겠지? 0과 뭐 만들면 된다 그랬지? 1을 만들면 되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0을 많이 만드세요. 계속 0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 0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좌변에는 곱하기 x가 남고 a 곱하기 x만 남고 우변에는 x가 하나도 없어야 돼. x가 하나도 없는 애가 탁 튀어나올 거야. 이 상태에서 1 만들면 돼요. 누구를 1을 만드냐? x의 개수를 1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성질? 개수의 역수를 곱해버리면 돼요. 다시 너희가 처음에 0을 계속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만든 거야.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양변에 x의 개수, 요놈의 역수를 양변에 곱한 거야. 그러면 좌변은 a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x가 되고 우변은 a분의 1 곱하기 b가 되고 약분 처리에 의해서 1x니까 x만 남고 1x. 우변은 a분의 b가 되겠지? 1 곱하기 x는 x와 같으니까 x의 값은 얘랑 같은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만들면 되는 거야. 1 만들면 되는 거야.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개수를 1로 만드는 과정이 뭐였다? 그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왜? 역수의 정의가 뭐야? 곱해서 1이 나오게 하는 두 숫자의 관계였지. 아셨죠? 다시 가자. 너희는 맨 처음에 0을 계속 만들 거야. 0을 어떤 형태가 나올 때까지? 이런 형태가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0만 만들 거야. 등식의 성질 중에서 0 만드는 거는 양변에 동일한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요것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1을 만들 거야. 1을 만들 때는 곱하기 혹은 나누기를 이용해서 1을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8문제 내가 다 풀어줄 거야. 다 풀어줄 건데 이거를 대빵 치사하게 정답만 싹 적고 혹은 내가 지금 적은 풀이 과정까지 그대로 복제해서 적고 선생님 다 풀었는데요. 아니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이러면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나. 알겠지? 진짜 큰일 나. 자,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x 더하기 4는 얼마와 같다? 9와 같다. 그럼 얘만 없앱시다. 그럼 빼기 4씩 해주면 되네. 양변에. 그치? 그럼 좌변은 x. 얘네들이 계산하면 0이죠? x 더하기 0은 x만 남고 우변은
9 빼기 4니까 얼마? 5. x의 개수가 1 맞죠? 그럼 끝났어요, 이제. 뭐 이런 거 안 곱해도 되네. 이미 1이니까.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와 같다? 5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x 빼기 6이 마이너스 2와 같대요. 마이너스 2 맞나? 얘를 0을 만들어 봅시다. x가 없는 항, 걔를 0을 만드는 거야. x가 없는 항, 걔를 0을 만드는 거야. 근데 빼기 6을 0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6 해주면 돼요. 나는 지금 좌변에 더하기 6 했지? 우변에도 얼마를 더해? 6을 더해 줍시다. 그럼 얘네들은 0으로 변하고 0 더하기 x는 x만 남고 계산해주면 4. 아, x의 값은 얼마다? 4다.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개수를 이미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양변에 개수의 역수를 곱할 필요는 없어요. 자, 4x 이퀄 마이너스 2와 같다. 자, 이 4분의 x 같은 경우는 4분의 1 곱하기 x와 같은 거지. 아, 이미 형태가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야. 이 형태가 나왔다는 뜻이야. a 곱하기 x 이퀄 얼마? b. a 곱하기 x 이퀄 얼마? b. 선생님, 여기 a가 분수가 아니잖아요. 아, a가 분수건 정수건 상관없어요. 얘네 둘이 곱해진 관계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x가 없는 애가 있다는 거야.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해져 있고 x가 없는 애가 있죠? 그러면 x의 개수인 4분의 1의 역수를 곱한 거야, 양변에다가. 4분의 1의 역수를 곱한 거야. 지금 나는 뭘 만들고 있어? 1을 만드는 과정이야. 아까 저는 0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응? 이번에 1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럼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 이퀄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럼 약분해서 1x 이퀄 마이너스 8이고 1 곱하기 x는 1 생략되죠? 아,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8이었어. 그러면 내가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볼까? 대입해 볼까? x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하더라도 참이 돼야 되잖아? 참이 맞네? 그럼 100% 얘는 해가 맞겠구나. 이렇게 나중에 검산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67번. 이쪽 단원이 진짜 중요해, 얘들아. 3x 이퀄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 있어. 아, 이 형태가 완성된 거지? 곱해져 있고 숫자 없는 애. 아, x 없는 애. 그러면 x의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한다. 나는 지금 얼마를 만드는 과정이야?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과정이야. 자, 약분 해주면 x만 남겠고 약분 해주면 마이너스 4. 아, 3x 이퀄 마이너스 12.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4구나.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구나. 대입해보세요.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상한 애 대입할 때 반드시 괄호치고 대입한 거 있지만 이걸 또 3 빼기 4라고 해서 빼기라고 인식하면 큰일 난다. 3과 x는 곱해진 관계요. 이런 거 잊지 마라. 알겠지? 얘가 마이너스 10이랑 같다. 맞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3분의 1x 이퀄 얼마? 4. 이것도 이 형태가 이미 완성되어 있지? 0 만들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요 놈의 역수를 곱해준다. 3 곱하고 여기도 얼마 곱해? 3. 그럼 좌변은 3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x니까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네 둘이 먼저 곱하면 1이 되겠고 1 곱하기 x는 그냥 x라고 적으면 되고 우변은 4, 3 얼마? 12. 아, 이 방정식에 즉 3분의 1x 이퀄 4.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였다? 12였다. 12 대입해주면 성립한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670번 문제 보자. 670, 71번 별 치세요. 670, 71번 별을 쳐주세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풀어보게 될 방정식 형태인데 8. 이 형태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이 빼기 4 때문에. 그렇죠? 이 형태가 아직 안 나왔지. 그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빼기 4를 없애야 돼. 없앨 때는 처음에 누굴 만들어? 0을 만든 거야. 이 형태가 나올 때까지는 0만 만들면 돼. 더하기 빼기, 양변에 동일한 거를 더하거나 동일한 숫자를 빼갖고 이 형태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더하기 얼마에? 4. 여기도 더하기 4. 맞아요? 그럼 이 x 좀 더 자세하게 할까요? 빼기 4는 더하기 빼기 4 바꿀 수 있고 4 이퀄 8 더하기 4. 그럼 더하기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먼저 계산해줘도 상관없지? 결합법칙 때문에 0. 0 더하기 2x는 2x. 더하기 0 빼기 0은 그냥 하나만 하죠.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고요. 알겠지? 더하면 12. 그럼 드디어 우리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x의 개수인 2의 역수를 양변에다 곱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이퀄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x, 1 생략하고 x의 값은 얼마다? 6이다.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해주는 것도 추천드려요. 얘가 해야 내가 계산 실수 했나? 안 했나? 알아보려면 대입을 해버리면 돼요. 2 곱하기 6 빼기 4가 8과 같나? 12 빼기 4니까 8. 맞네요. 이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방정식. 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참이면 해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x 플러스 4 이퀄 3 이렇게 되어 있지?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 형태가 안 나왔어. 왜 이 형태가 왜 안 나왔냐면 이 더하기 4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 더하기 4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양변에 빼기 4씩 해줍시다. 0을 만드는 거예요. 0을. 방정식. 너희들이 정확히 배우는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의 풀이는 0하고 1을 만들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가서도. 아셨죠? 선생님 뭐 1차 방정식 말고 또 배우는 게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중3 때 2차 방정식을 배울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3차, 4차, 5차까지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셨죠?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에요. 그 두 개만 정확히 너희들이 알아두면 3차, 4차, 5차까지 되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1차 방정식 첫걸음이니까 잘해보자. 다시. 딱 보면 이 형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일단 0이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더하기 4기니까 빼기 4를 해주면 4 빼기 4는 0이지? 더해봤자 2분의 1x만 남고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이 형태 만들어졌죠? 두 개 곱하네. 숫자. 그러면 이 x의 개수인 2분의 1의 역수를 양변에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약분해서 1x만 남죠.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x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딱 한 페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 기본 문제 열심히 풀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 굉장히 중요해서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